너무 에반데? 에반데? 이거 인간적으로 완전 에바죠. 예고편은 진짜 그냥 낚시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요새 넷플릭스 화제의 작품이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다들 보셨나요? 세상에, 정신과 간호사가 주인공의 드라마 처음 아닌가요? 거기다 뽀글리 안 볼 수 없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리뷰 요청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품 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정신과 간호사가 본 정신과 간호사 드라마, 실제 임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이상하고 어떤 점이 공감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분들은 작품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우리 뽀글리 처음에 병동 갔을 때 벨 누르고 들어가죠. 발령 첫날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저렇게 벨 누르고 들어갔어요. 아직 정신과 치료자로 문을 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회차가 지나면 뽀글리가 직접 문 따고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발령 첫날에 이것저것 신경 써서 환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했던 게 간호사 귀걸이랑 신발끈을 빼는 게 이게 일하면서 빼놓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신발을 벗을 일도 없고 귀걸이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뭐 첫날부터 뺨 맞는 게 나오는 걸 보고요, 그래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신발은 진짜 좀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나 상주보호자 신발은 당연히 끈 없는 거 신고 계시는 게 맞는데, 치료자는 신발을 안 벗는데? 펜도 치료자가 쓰는 건 사실 저희가 안 흘리고 잘 관리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서 제가 일했던 곳은 펜에 대한 치료자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자, 병동 시설 볼게요. 와, 너무 샤방샤방해요. 색상도 그렇고 인테리어 너무 이쁩니다. 진짜 넓고 스테이션도 운동장이에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폐쇄병동이랑 개방병동 합친 스테이션으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진짜 좋아 보였어요. 근데 유리벽으로 다 막혀있는 건 제가 전혀 막혀있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조금 답답하면서도 안전해 보이긴 했습니다. 위에가 저희는 다 뚫려있다 보니까 가끔 막 스테이션에 물을 확 부으시거나 모니터를 밀어버리시거나 이런 액팅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샤워실하고 입구 쪽에 벽은 그렇다 치고 바닥을 왜 저렇게 미끄러운 타일로 했을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심지어 뽀글리 낙상도 있잖아요. 저희 정신과가 진짜 낙상이 많은 과라서 환경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굳이 저렇게 딱 봐도 미끌미끌해 보이고 물걸레질 한번 하면 스케이트 탈 수 있을 것 같은 바닥 재질인 게 좀 이쁘긴 한데, 낙상 보고서 100장 쓸 것 같은 바닥입니다. 낙상 보고서 하니까 이 말 안 할 수 없죠. 난간 제발 좀 난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그냥 디폴트가 난간 양쪽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는 간호사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나이트 때 딱 한 번 뽀글리가 난간 올려주는 장면 나왔는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환자들이 잠을 자든 앉아있든 뭘 하든 침상 난간이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라운딩 할 때 환자분들 뭐하고 있는지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양쪽 난간이 다 내려가 있다 하면 낮에는 한쪽이라도 꼭 올리고 계시게 하고, 보통은 양쪽 다 올리는 게 디폴트가 되는 게 맞고요. 밤에는 더더욱 양쪽이 다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트 기본 차팅이 양난간 올리고 수면 중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이 해피엔드라는 드라마 자문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 진짜 난간에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그거 보실 때는 조금 우리 간호사분들이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고, 난간을 엄청 열심히 올렸는데 화면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의 난간은 올라가 있는 게 디폴트라는 걸 제작하시는 분들이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침대가 아니에요. 병원 침대에서 낙상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낮잠 자다가 떼그르르 굴러서 쿵 하고 떨어져서 기부스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또 불안불안하게 봤던 게, 작품에 간호사가 너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을 합니다. 정신과 병동 입구에 청원경찰이 계시길래 너무 부럽다 했거든요. 제가 병동에서 일할 때 수건 중에 하나가 저기처럼 병동 앞에 청원경찰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청원경찰이 밖에만 계속 계셔. 안에서 무슨 상황이 생겨도 안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투입되려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맨날 액팅아웃을 간호사 혼자 가녀린 팔뚝으로 붙들고 막다가 날아갑니다. 뽀글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다 그래요. 혼자 다니더라고요. 평소에 라운딩하는 건 당연히 혼자 다녀도 되죠. 근데 환자가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환자가 더 자극받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도 간호사가 혼자 가요.
심지어 정신과 신규 간호사인데 혼자 가서 결국 액팅아웃이 터지고 결국 간호사 막 내동댕이 쳐지고 다치고 난리가 나죠.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안전지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있던 병동은 불안정한 환자 주사 투약을 하거나 안정실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정규약 투약을 할 때도 무조건 보호사님 동행했어요. 말 그대로 뒤에 서 계시기만 해요. 동행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겨도 환자도 치료자도 훨씬 덜 다치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병동에 간호사는 많이 나오는데 보호사님은 30년 일하신 분만 좀 중점적으로 나오시고 보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자 보호사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인력이 없으면 여자 보호사님이라도 동행을 해야죠. 간호사 혼자 가는 건 진짜 아닙니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데 가서 보호사님이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서 면담을 하면서 클래리파이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랑도 공유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한테 액팅아웃 당한 간호사가 그 환자를 계속 보고 안정실에도 혼자 들어가고 너무 용감하네요. 아니 용감하다기보다는 무모하고 그렇게 하게 두는 병원이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뺨을 맞는 액팅아웃은 심한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혼자 컵라면 쟁반 들고 들어가서 안정실 문을 조신하게 닫고 환자랑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인력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틴 자체가 이런 거면 인력 확충이 진짜 시급하겠고 저희 병동처럼 원래 같이 다니는 게 맞는데 신규 간호사가 혼자 저렇게 다닌다 하면 저라면 피드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강박 장면도 좀 할 말이 많죠. 일단 보호사님이 혼자 강박을 시도하다가 환자가 난리를 치는 걸로 보이는데 왜 보호사님이 혼자 강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박은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적어도 2인 이상의 인력은 확보되어야죠. 진짜 어쩔 수 없는 한 명밖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인력도 많아요. 보면 옆에 다 벽이 쿠션이죠. 안정실이에요. 일반 병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웬 서랍장이 있어요. 안정실에 서랍장이 왜 있나 모르겠어요. 서랍장 놓을 공간에 차라리 변기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텀블러, 수건 별게 다 들어가 있죠. 심지어 수액 맞는 분도 아닌데 생뚱맞게 침대에 IV 뽀울대가 꽂혀 있습니다. 안정실, 격리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분은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수한다 자체가 지침에 있어요. 근데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왜 들어가 있고 저거 서랍장도 저 환자분 덩치면 충분히 들어서 던지실 수 있거든요. 쓰레빠 던지는 경우도 많아서 신발조차도 다 빼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긴 좀 이상한 데서 관대한 병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발버둥 치고 저항이 심하면 혈관 잡기도 힘들고 해서 아티반, 진정제죠. 이걸 근육주사로 줄 법한데 계속 IV로만 주네요. 정맥주사로만. 네, 정맥주사로 줄 수 있습니다. 의사 판단이죠. 근데 아마 편집점의 문제였을 것 같은데 강박하고 IV 주는 씬에서 토니켓 묶은 상태에서 슈팅하는데 그러면 혈관 터집니다. 고증이 잘 된 거는 혈관 주사 놓고 나서 팔 걷어서 근육 주사도 놓잖아요. 이건 할로페리돌입니다. 얘는 근육 주사로만 주는 거예요. 보통 엉덩이에 많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액팅아웃 났는데 정신과 의사가 팔짱 끼고 보는 거 보고 우와 이거 너무 에반데? 이거 인간적으로 완전 에바죠. 캐릭터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거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그래도 정신과 의사면 근처에서 손가락이라도 얻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적극적인 쌤들은 본인 환자 아니어도 나서서 직접 매니지도 하고 면담하기도 하고요. 이 장면은 대입하자면 눈앞에서 환자가 쓰러져서 CPR이 터졌는데 자기 담당 환자 아니라고 팔짱 끼고 있는 내과 의사하고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치료자가 다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병동에서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렇게 허구한 날 다치지는 않아요. 작품에서 되게 위험한 상황에 너무 노출되는 것처럼 그려지는 게 오히려 좀 편견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듭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을 준비해서 어프로치하고요. 만약에 작품에서처럼 액팅아웃 당했다 그러면 우리끼리 셀프로 소독하고 괜찮겠어요? 잠깐 가서 쉬고 와가 아니라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병가를 주셔야 합니다. 환자랑 분리도 안 하고 계속 보는 것도 가혹했는데 다친 사람 응급실도 안 보내는 거 보고 진짜 저거 뭐야?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CCTV를 왜 아무도 안 보나요? 간간히 보호자님이 CCTV 앞에 앉아있는 장면은 나와요. 근데 CCTV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복도에 엄청 여기저기 낙서가 되는 장면 같은 거. 환자가 치료자 구역이죠. 간호사 탈의실 안에 잠입을 했는데 그것도 못 거르고 심지어 이스케이프, 환자가 탈출을 했는데 그조차 한참 뒤에 인지를 하죠. 더한 건 하얀 병원은 CCTV만이 아니라 MSR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안정실 열쇠를 아예 바깥에 꽂아놔서 환자가 주사 뽑고 문 열고 나오잖아요. 어이구야. 안정실은 말 그대로 완전 밀착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입원하고 처음 일어났어요. 그럼 바로 치료자가 갔어야죠. 뭐 하고 있어서 바로 못 갔다 하면 주사를 뽑고 있을 때라도 바로 달려갔어야죠. 심지어 안정실을 환자가 자기 발로 알아서 나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밖에 열쇠를 꽂아놓은 거 그거 뽑아서 자야하면 어쩔 거예요. 완전 큰 사고죠. 그 와중에 외부 음식을 반입 못한다고 막 치료자 음식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007 작전을 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병동 안으로 배달을 직접 시키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치료자가 직접 포장한 음식 들고 들어오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테이션 말고 직원들 커피 마시고 하는 티룸 있잖아요. 밥 먹으러 못 내려간 사람이 도시락 싸울 수도 있고 할 텐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지? CCTV는 안 보면서 이상한 데서 하시에. 그 낙서신에서도요. 간호사에게 망상이 생긴 환자가 간호사에 대한 욕을 써놨는데 그걸 본인이 지운다. 이것도 희한합니다. 심지어 출근하다가 말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지우다가 머리끄댕이 잡히잖아요. 앞에 근무번은 뭐 하고 계시죠? 좀 상황적으로 공감이 안 갔습니다. 물론 옷 갈아입기도 전에 말 그대로 출퇴근길에 저희가 치료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뽀블리가 출근하다 말고 응급 상황 생긴 거 보고 스테이션에 가방 던지고 달려가서 자해 환자 뜯어 말리는 거 나오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낙서 지우는 게 응급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내용도 아니고 치료자에 대한 망상을 굳이 그 치료자가 지운다 하는 게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이 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좋고 최첨단이에요. 막 PDA 들고 다니면서 팔찌 바코드로 찍어요. 그러면서 왜 혈압계는 굳이 수동 아네로이드를 쓰는 건지 이것도 좀 언밸런스하게 아날로그틱한 게 있습니다. 혈압은 열심히 재는데 체온은 안 재는 것도 이상하고요. 클로자릴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열나시는 것도 저희가 잘 봐야 하거든요. 면담을 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다 같이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1대1 면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1대1이 디폴트입니다. 환자랑 의사랑 면담하거나 환자랑 간호사랑 면담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가 모여서 면담을 하는 건 특별한 경우에 서로 시간을 맞추고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하고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매일같이 보기는 힘든 풍경이 맞고요. 환자가 보호자랑 면회하는 걸 CCTV로 지켜보거나 심리검사를 일방향경으로 지켜보는 거는 의아했어요. 심리검사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간 동안 하는 거고 심리검사 하시는 분도 뭐 어디 외부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하는 거고요. 그걸 병동 간호사가 굳이 벽 너머 암실에 들어가서 왜 보고 있지 싶네요. 보호자도 그렇고요. 보통은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요. 검사 도중에 특별히 인계하고 공유할 점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스테이션에 얘기를 합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검사실 안에 있는 응급벨을 눌러서 도움 요청을 하고요. 보호자 면회도 자연스럽게 병동 내에서 면회하시는 거지 저렇게 일일이 대화를 지켜보는 거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병동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볼펜 사용이나 특별면회 이런 거 저희가 스트럭처라고 하는 치료적인 환경 구조, 병동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걸 굉장히 일방적으로 담당이가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100%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결정을 임의로 내려버리시고 환자 보호자한테도 얘기를 해버리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작품에서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병동 스트럭처를 관리하는 건 너스 파트잖아요. 근데 그걸 병동이랑 상의 없이 담당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권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내렸을 때 완전 라포 바사삭 깨지는 게 간호사 대사로 나오죠. 우린 우리 일만 하죠. 치료자들끼리 라포가 깨지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정신과가 괜히 치료자들끼리 라포가 좋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할 일, 내 할 일 무자르듯이 막 싹둑싹둑 나누고 편 가르고 해가지고는 치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치료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병동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꼭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닥터가 환자한테 그렇게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거든요 해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될 일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스테이션 들어와서 선생님 잠깐만 안쪽에서 얘기 좀 할까요? 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문 딱 닫고 이 말 나오는 거죠. 쌤아, 이게 병원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그 차지 간호사 쌤 진짜 리얼하시더라고요. 쌤아 하면서 약간 사투리 쓰는 이런 차지 선생님들이 꼭 병동에 한 명씩 반드시 있는데 선생님 쌤에다가 다은아 할 때 그 아를 붙여서 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너스 파트의 문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닥터 파트하고 이야기할 때만이 아니라 정신과에서는 간호사들끼리 피드백할 때도 다른 과처럼 막 스테이션 한복판에서 병실에서 혼내고 이러지 않아요. 또 전화 제한 같이 환자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치료적인 결정을 할 때는 간호팀에 전화 제한할게요 하고 던지고 갈 게 아니죠.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죠.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환자도 자극을 덜 받고 치료진에게도 더 협조를 하시겠죠. 약간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간호사한테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처럼만 그려져서 좀 보기 불편했습니다. 보호자 설명도 간호팀에 일방적으로 넘긴다. 이게 공감이 안 가는데요.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줘라 하는 건 오히려 닥터 파트에 저희가 요청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도 그래도 담당쌤이랑 통화 좀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타병동에서 로테이션 된 지 얼마 안 된 쌤들은 직접 설명하기가 부담스럽고 하니까 아예 본인이 설명을 안 하고 전화 받자마자 담당한테 쌤 누가 뭐 설명해달래요 하고 말전하기 식으로 노티를 할 때가 있어서 아유 그럼 안 된다. 간호사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줘야 한다 하고 피드백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담당이 환자 배정을 너스파트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시스템이 희한하긴 해요. 저희는 환자 왔을 때 병동장, 간연차 전공입니다. 병동장 노티하면 담당이는 병동장이 배정하고요. 담당 간호사는 수간호사가 배정했습니다. 담당이를 왜 간호사가 정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하네. 회식 자리는요. 네, 새로 간호사 오면 닥터 파트, 너스 파트 다 모이죠. 작품에서는 임상심리팀, 사회사업팀이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말 그대로 정신과 식구들이 다 모여서 환송회, 환영회 뭐 이렇게 한 식구로 챙깁니다. 근데 닥터 파트에서 신규 간호사 OT 다시 받으라는 소리, 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자라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진짜 과 분위기 개판 났는데 싶은 그런 장면이었고요. 간식 가지고 왜 우리 간식 훔쳐먹냐 하는 것도요. 사람 사는 데서 먹는 걸로 그러는 거 좀 슬프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간식 사는 병동 회비를 간호사들끼리만 걷지 말고 의국도 같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의국도 병동 회비 같이 내고 당당하게 간식 커피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일하는데 뭘 내 거, 니 거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작품처럼 술 대결 같은 걸로 풀지는 않고요. 보통은 워드 미팅 같은 자리나 계속 대화를 해서 푸는 편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설정상은 2년차인 것 같은데 포스는 거의 정신과에서만 한 5년차는 되는 것 같죠. 간호사 2년차에 저런 포스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신규 때부터 정신과였다 해서 이 병동에 2년이 있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애기애기한 연차인데 특이했고요. 그리고 혹한 게 실습하는 학생이 환자 약을 챙기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투약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약을 왜 간호사가 안 챙기고 학생이 챙기죠? 병동에서 투약 확인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그려진 것도 보는데 불편했습니다. 우리 뽀블리 투약 확인을 하다 말다 하고요. 하얀병원 환자들 뭐 약을 막 다 버리고 막 모으고 그러잖아요. 정신과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하고 입 벌리면은 크게 벌리라고 하고 협조가 안 되면 서랍장 가지고 입안도 뒤적뒤적합니다. 그리고 좀 갸우뚱했던 게 환자 투약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뽀블리 자꾸만 잘하셨어요 하는데 약 드신 걸 가지고 간호사가 굿잡 이거 좀 멘트가 어색합니다. 맨날 침대에만 계시던 분이 처음으로 복도 나와서 2바퀴 운동을 하고 들어갔다 이러면 잘하셨어요 짱 할 수 있는데 투약 확인 마무리 멘트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셨습니다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요 뭐 우리 뽀블리 신규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할 수도 있죠.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이 종종 나오죠. 밥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현실이 반영이 되는 듯
했는데 뒤로 갈수록 자꾸 일하다 말고 병원 벤치나 카페에 앉아서 한가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데 친구가 만나러 왔다고 내려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몰래 창고 가서 30분을 누워있는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잠이 와요?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창고에 누워있을 시간에 일해서 1초라도 오버타임 덜 하고 얼른 집에 가서 누워있지 왜 거기 가서 누워있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우는 건 인정. 병실 환자분들 막 있는 데서 간호사가 줄줄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울다 나올 때는 있었습니다. 환자가 현금을 병동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의아했는데요. 실제로 도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작품에서도 나왔지만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이런 망상은 굉장히 흔한 망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다 현금을 갖고 있어봐요. 돈에 이름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할 방법도 없는데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기겠죠. 병동에서 어차피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동은 아예 현금은 100원짜리 한 장도 다 보호자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는 거는 아무리 원내은행이라도 굳이 거기를 환자복 입고 갔어야 했을까? 급한 은행 업무가 있다고 하면 사복 챙겨오라고 해서 보호자랑 외출로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병동 밖에 나가는 장면이 외과 협진 보는 것도 종종 나오죠. 보통은 간호사가 아니라 보호사가 외부 진료에 킵해서 갑니다. 근데 킵한다는 건 말 그대로 환자 옆에서 딱 붙어서 눈을 떼지 않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요, 우리 뽀블리 어디 가나요? 어디 가세요? 녹색물 찾으러 환자 두고 달려가고 있죠. 안 됩니다. 은행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더니 아예 환자를 두고 가다니요. 간호사실 보면 엄청 유리벽으로 막 막아놨는데 그거 말고는 약간 안전불감증 있는 병원 같아요. 네, 사실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죠. 아무리 고증을 잘한다고 해도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이 이상하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의 저게 다인 것 같아요. 저거 말고는 다 너무 공감되고 너무 리얼하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한두 장면도 아니고 12부작 드라마고 내내 병원 얘기, 정신과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면 진짜 고증 잘하셨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케이스 에피소드가 정말 정신과 임상하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교과서나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리얼하고 다양한 질환을 너무 자극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고 다룬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예고편에 드래곤 막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또 저렇게 자극적인 환청환시 이런 거 가지고 어그로 끄는 거 나왔네 싶었는데 실제로 작품 보고 나서 그 말 취소. 예고편은 진짜 그냥 낚시였어요. 그냥 많이들 아는 단순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만이 아니라 포스트 사이코틱 디프레션까지 다루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게 환자가 좀 디프레시브해 보이는데? 저 환자 마스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고 자꾸만 정신간호사 모드가 되어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 상황도 아니고 되게 트렌디한 요즘 정신과 환자와 치료자들이 고민하는 문제 같은 것도 잘 그려져 있었고요. 배우분들 연기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마법사 하신 분은 환자분들이 증상 심할 때 고용량으로 저희가 약을 드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구음장애, 디스스리아가 생기셔서 조금 발음이 어눌해지시거든요. 그 특유의 말투에 발성까지 굉장히 리얼했는데 심지어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 부작용이 영원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증상 좋아지셨을 때 약간 수줍어하시면서 원래 말투, 평소 말투로 돌아오시는 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 이스케이프 탈환의 성 찾으러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는 거 저도 겪었던 일이라 참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났고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같이 일하시는 쌤들이 진짜 워킹맘이 많았거든요. 3교대 워킹맘 에피소드 진짜 눈물 버튼이었어요. 워킹맘들의 핵심 감정인 죄책감을 정말 너무 절절하게 그려주시고 진짜 현실적이었고 아카데믹 스케줄, 다른 과랑 다르게 닥터 파트, 너스 파트, 심리팀, 사사팀, 의대 실습생, 간호대 실습생 다 모여서 디스커션하는 이런 부분도 좋았고요. 실제로는 딱 빨대 불게 시키고 이런 건 안 하지만요. 정신과의 꽃이 차팅이다. 이것도 인정. 돌보던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치료자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마음이 안 좋은 것도요. 근데 그게 진짜 멀찍이서 봤을 때는 티가 정말 안 나거든요. 작품에서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도 통곡하고 보호자랑 같이 부둥켜 안고 오열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뽀블리가 병원에서 퇴근해서도 계속 혼자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르게 말했다면, 만약에 이랬다면 들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꿈까지 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죠. 만약은 없다. 자해 환자분들 고무줄 튕기게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우리 다신 보지 마요. 태어날 때 인사하는 것도 제 멘트는 병동에서는 다시 보지 말고 외래 왔을 때 지하 1층 빵집 앞에서 좋은 얼굴로 만나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수 선생님 진짜 완전 개멋있어요. 개사이다 진짜. 이런 분들이랑 일하고 싶다 싶은 진짜 이상적인 리더인 모습이죠. 저는 작품의 수 선생님을 보고 생각난 분이 과장님이 딱 떠올랐어요. 저희 과장님이 좀 내 식구들 지키는 우두머리, 아버지 늑대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내 식구들 건들면 완전 으르렁 하실 정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과장님에 대해서 좀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가 했던 말이 자기가 정신과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다른 파트 동기가 되게 측은하게 보면서 어머 어떡해 니네 과장님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아? 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니 완전 좋은데?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든든한 리더 진짜 필요합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는 부자연스러운 PPL 대신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PPL처럼 숨쉬듯이 합니다. 사이코 에듀케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병이나 약물, 증상, 대처 방법 같은 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헬프시킹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꾸준한 약물 복용,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정말 절절하게 작품 전반적으로 흘러서 저는 이걸 넷플릭스에서만 서비스할 게 아니라 TV에서 공익 광고 캠페인으로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메가히트를 쳐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11화 소제목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작품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환자였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간호사였다가 환자가 되었다가 친구였다가 환자가 되었다가 다시 또 보호자가 되었다가 지지자가 되었다가 환자 가족이 되었다가 환자 역은 환자 역, 치료자 역은 치료자 역, 평범한 주변 사람 역 이런 구분이 없죠. 모두가 평범하게 살다가 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서 삶으로 돌아가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퇴원했다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직도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때때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가끔 주위에 걱정을 끼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함께 계속해서 걸어나간다는 그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 이 작품을 보면서 진짜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작품의 풍경이 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 낯선데 낯이 익은 느낌. 그러다가 진짜 헉한 게 이 작품 촬영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건물이 이 작품 촬영지인 거예요. 이거 버스 정류장에 시계탑 보고 알았잖아요. 이 시계탑 건물 앞에 있는 건데 뽀블리가 버스 기다리던 그 정류장이 바로 건물 앞에 있는 거고 동고윤 선생님 집은 제가 누워서 드라마 보고 있는 이 건물인 거예요. 바깥의 풍경이랑 인테리어 마감이 똑같아. 완전 소름 돋아가지고 새벽에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저희 집은 아니고 사업자 잠깐 머무는 숙소인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평행우주인가요? 덕분에 뜻밖의 성지순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 작품 원작 웹툰은 2018년에 단행본으로 이미 봤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책을 후루룩 보고 한 며칠 같이 일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원작자분이 정신과 간호사분이시다 보니까 고증이나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생생했다는 거죠. 좋은 작품이 세상에 나온 것 같아서 정신과 간호사로서 굉장히 기쁘고 흐뭇합니다. 단행본은 제가 퇴사할 때 병동에 기증하고 왔는데 지금도 오락실 책장에 꽂혀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